항산화 핵심만 콕콕 집어 설명하는 그레이트홍의 생명과학 1 디딤 강의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항상성이란 몸 안팎의 환경 변화에 대해 혈당량, 체온, 혈장 삼투압 등의 체내 환경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주로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계와 신경계의 작용에 의해 조절됩니다. 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원리 두 가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음성 피드백인데요. 결과를 통해 그 과정을 돌아보거나 수정하는 것을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과정의 산물, 즉 물질대사 결과 만들어지는 물질이 그 과정, 그 물질대사 과정을 억제하는 조절이기 때문에 피드백 앞에 음성이라는 것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는데요. 그림과 함께 꼭 알아두어야 할 티록신의 분비 조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상하부에서는 티록신의 농도에 따라 뇌하수체 전엽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하라 라고 하는 호르몬 신호를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전엽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TRH라고 하는 이 가운데 R자, 릴리즈라는 방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TRH,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TRH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TRH에 의해 뇌하수체 전엽이 자극을 받으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 여기서 T, SH죠. 스티뮬레이트, 자극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이 호르몬에 의해 갑상샘이 자극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호르몬인 티록신을 분비해서 우리 몸의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결과로 나온 티록신은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전엽에서 TRH와 TSH 분비를 억제하여 조절하기 때문에 바로 음성 피드백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혈중 티록신의 농도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전엽에서 TRH와 TSH의 분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티록신의 분비가 감소하고 혈중 티록신의 농도가 감소하게 되고요. 혈중 티록신의 농도를 감소하게 되면 이 억제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TRH와 TSH의 분비가 증가되고 티록신의 분비 증가로 혈중 티록신의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1번과 2번의 음성 피드백에 따라 혈중 티록신의 농도가 조절되고 우리 몸의 물질 대사가 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항상성 유지의 원리 두 번째는 기량작용입니다. 두 가지 요인이 같은 기간에 대해 서로 반대로 작용해서 서로의 효과를 줄이는 조절인데요. 교감신경은 심장 박동을 촉진하고 부교감신경은 심장 박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서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요.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모두 간이 표적세포로 인슐린은 글리코젠 합성을 촉진해서 혈당량을 낮추는 효과를 나타내고 글루카곤은 글리코젠 분해를 촉진하여 혈당량을 높이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 기량작용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음성 피드백과 기량작용으로 인해 가장 먼저 우리 몸의 혈당량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량 변화는 주로 이자에서 체내 혈당량을 직접 감지하여 조절하고 간내의 시상하부에서도 혈당량을 감지하여 자율신경을 통해 이자나 부신을 자극하여 혈당 조절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합니다. 자, 그림을 보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한다. 이 식사 후에 혈당량이 정상 범위보다 높아진다면 가장 먼저 이자가 혈당량이 높아졌다라는 변화를 감지해서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러면 이 인슐린은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작용을 촉진하고요. 이에 따라서 간에서 간정맥을 통해 나오는 포도당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혈당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혈당량이 정상 범위보다 낮을 때, 예를 들어 공복일 때나 아니면은 운동을 해서 포도당을 많이 소비했다. 이럴 때 이자에서 혈당량이 감소된 것을 감지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점선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되는데 이 글루카곤은 간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어 간정맥을 통해 나오는 포도당의 양이 더욱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혈당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자에서 체내 혈당량을 직접 감지해서 조절하는 과정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체내 혈당량을 간뇌 시상하부가 감지하게 된다면 자율신경을 통해 각 기관에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먼저 혈당량이 정상 범위보다 높을 때는 이 간뇌 시상하부에서 부교감신경을 통해 이자의 베타세포를 자극합니다. 그러면 이자의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분비돼서 혈당량을 감소시키게 되고요. 만약 혈당량이 정상 범위보다 낮다. 그러면 간뇌 시상하부에서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데 이때 이자의 알파세포를 자극하여 이 글루카곤이 혈당량을 증가시킵니다. 그런데 이 교감신경은 부신 속질에도 작용하여 부신 속질에서 바로 혈당량을 높이는 다른 호르몬인 에피네프린을 분비하게 되고요. 이 에피네프린도 마찬가지로 이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것을 촉진하여 혈당량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아래 정리한 내용이 바로 이 그림을 설명한 내용이고요. 이 그림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관련된 탐구 자료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자, 왼쪽 그래프 간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시작 후에 혈중 포도당 농도, 인슐린 농도, 글루카곤 농도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고요. 나는 운동을 시작한 후에 혈중 글루카곤 농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래프를 보면 자, 식사 후에 혈당량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같은 시간에 인슐린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식사 이후에 같은 시간에 글루카곤 농도가 점점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의 혈당량은 약 0.1%로 조절하는데 수치로 보면은 혈액 100ml에 약 100mg 정도로 포도당 농도를 유지시킵니다. 그런데 식사 후에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므로 인슐린의 농도도 증가하여 인슐린의 작용으로 포도당 농도가 이렇게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인슐린이 계속 농도가 높으면 포도당 농도가 한없이 내려갈 수 있으므로 포도당 농도가 낮아지면 인슐린의 농도도 같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운동을 시작하면 포도당을 이용하여 ATP를 생성하기 때문에 혈당량이 빠르게 감소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시작한 이후에 이 운동으로 부족해진 혈당을 보충하기 위해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인슐린 농도를 나타낸다면 인슐린 농도는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를 예상할 수가 있고요. 이 문제에서는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인슐린의 그래프인지 글루카곤의 그래프인지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인슐린이라고 하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그냥 써놓으세요.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된다.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한다. 함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글루카곤은 반대겠죠? 글루카곤은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나오고 간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어서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 이것까지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상성 유지의 원리와 혈당량 조절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체온 조절과 혈장 삼투압 조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